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바로 한동훈을 무리하게 지키는 지금 윤석열 패거리 결국 국민들 자극만 해서 수명을 단축시킨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결국 이동재만 팽당하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들이 좀 몇 가지 드는 게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한동훈과 이동재 대부분의 그런 보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소식인데요. 개인적으로 왜 이동재의 얼굴을 저렇게 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도 엄연한 권력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얼굴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에도 지금 파장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잡음은 가라앉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이 심의위의 위원장은 양창수 씨라고 하고요. 이를 제외한 위원 15명이 한동훈 수사 중단 10명, 불기소 11명 의견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반면 이동재는 수사 계속 12명과 기소 9명 권고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압도적으로 한동훈의 손을 들어준 셈이죠. 과연 네티즌들의 반응을 어땠을까요? 한번 간략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이 기자도 열일하네 라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분노, 그래서 수사 확대를 외치고 있고, 자기들끼리 심의위를 열어서 이 법원 업무 방해, 직권남용, 헌법 부정, 피의자에 대한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생쇼를 하는 것들에 편승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네티즌의 이 댓글에 압도적인 추천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위에서 혹시나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법적인 이런 영향력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윤석열이 수사심의위를 구성을 해서 이런 상황에 또 게다가 한동훈 검사가 어떻게 신기하게도 윤석열의 최측근이고, 결국 이 수사심의위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더 나아가서 윤석열이 제 식구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감싸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을 보더라도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동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그 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절대 이 수사심의위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애초에 구성을 해서 지금 윤석열 최측근, 오죽하면 윤석열이 지금 연루되지 않았나,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이 중요한 사건에 윤석열 본인이 저거 세팅을 한다는 것은 이걸 누가 납득하냐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지금 수사심의 결과가 이러니까 니네들 다 해체시켜라, 그냥 수사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거는 국민들을 대놓고 우습게 하는 겁니다.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한동훈을 터무니없이 감싸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서서히 커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윤석열 검찰청장이 저렇게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싸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걸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개 검사 한동훈을 왜 저렇게 감쌀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취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 현실에 대해서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게다가 일개 한동훈 선생이 이렇게 호소까지 했어요. 지금의 광풍 억울하게 감옥 가도 이겨내겠다, 뭐 이런 언플이 다 있습니까? 이게 호소입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고요? 지금 본인은 검언유착을 권언유착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려다가 딱 걸리기도 했고, 자기 멋대로 지금 소환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안 나오기도 하고 지난 18일에 취소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포렌식조차 제대로 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뭐 본인이 영웅인 양 저렇게, 당신도 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대통령 후보라도 나오고 싶으세요? 뭐 하는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오죽하면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아주 난리가 났어요. 국대 조작질 개검이 피해자 코스프레는 누가 보면 독립운동하는 줄 알겠다. 일개 검사가 작년 조국 잡으러 30여 명의 검사들과 70차례 압수수색은 광풍 아니냐?
이런 상황에 체면국인 추미애라고 보도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수심위는 현재 무리한 수사를 기소권으로 덮어온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장치고 집단 지성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구라는 점도 보여줬고 제도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저렇게 보도를 하고 싶습니까? 지금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다룬다면 그리고 이 사건의 내막을 안다면 절대 저렇게 보도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그전까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기소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 어떤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필요하다고 늘 말씀드리기도 했고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과 윤석열 최측근이 지금 연루됐다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그 윤석열이 구성한 그런 수사심의위의 얘기를 믿냐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이미 녹음 파일 수차례 나왔고요. 조작했다는 정황까지도 너무나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듣는다면 너무나 일상적인 기자와 검사 간 비공개 환담이라는 내용이 저렇게 드러날 거라고 주진우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이 주진우 변호사는 이동재의 변호인인데 왜 이렇게 한동훈 씨를 감싸는지 모르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멋대로 소환 취소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포렌식 작업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피의자 소환 등의 아주 기본적 수사도 안 했는데 수사 중지 의견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지금 수심위는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되어버렸다며 이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정세균 총리도 헌재에서 공수처법 곧 합헌으로 회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들만 보더라도 한동훈 검사, 일개 한동훈 선생의 지금 터무니없는 그런 언론 플레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저딴 저급한 일개 검사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날까요?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민주진영을 헐뜯고 폄훼하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도를 일삼으면서 대부분의 특히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스펙 쌓기에 바쁘고 또 취업 준비에 바쁘다 보니까 언론에 나오는 제목 한 줄 그리고 뭐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는 내용들 그리고 그 일부 댓글들의 베스트 뭐 이런 댓글들 뭐 요즘은 베스트 1, 2, 3은 이렇게 없어졌지만 어쨌든 상위권에 있는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을 보면서 영향을 정말 크게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팩트를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이 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한동훈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검언유착 이 공작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까지도 그 칼날이 향해 있는 마당에 이 윤석열 검찰청장이 그 구성을 했어요. 수사심의위원회를. 그럼 이런 상황에 그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윤석열이 손을 떼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언론이 어느 정도 받아 써주겠지, 서포트를 해주겠지,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일부 그 사이언스 지지자들이 있겠지.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강행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을 시간이 지나면 속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해서 속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의 어마어마한 희생과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강단 있는 검찰개혁의 발걸음 그 위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그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또 민주당의 180석 이 압도적인 승리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변화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이 변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검찰이 정말 비상식적으로 흘러왔었구나. 이들은 아직까지도 그 낡은 이 시험만 잘 보고 암기만 잘한다는 그 능력 하나로 세상을 좌우하려던 이 낡은 적폐 기득권 세력들의 인식을 바꿀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윤석열 검찰의 이 막무가내의 행태 일개 한동훈 씨의 저런 터무니없는 공작에 대해선 더 이상 낚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결론을 내보자면 윤석열 검찰 이 공수처 출범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지금 정세균 총리도 이 합헌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듯이 빨리 공수처가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추진되면은 그건 그거대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얼마나 이 윤석열 패거리들을 감쌌는지도 박제를 해두고 계속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회복도 늘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계속 재판 과정이라든지 중간중간 이 공유하는 소식들을 꼭 챙겨봐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